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소해석학 유수단원입니다. 유수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B 9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인 코시 적분 공식 단원에서 피적분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점이 닫힌 경로 내부에 존재했을 때의 복소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코시의 적분 공식이었죠. 어떤 거에 쓰냐면은 닫힌 곡선 C 내부에 Z0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 FZ 피적분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 적분을 이 파이 i를 곱해주죠. 어디에다가? Z0에서의 함수값에다. 이 피적분 함수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이 Z0라는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특이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즉 Z0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Z0의 임의의 근방 중에 Z0를 제외한 또 다른 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예요. Z0에서는 어찌됐든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Z0라는 점을 복소 변수 함수 F의 특이점, 싱글러 포인트라고 합니다. 특히 이 싱글러 포인트가 Z0만 싱글러 포인트예요. Z0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Z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들은 미분 가능해요. 자, 그럴 때 고립 특이점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소 변수 함수가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점 0과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이 복소 변수 함수는 정의되지 않죠. 즉 0과 플러스 마이너스 i는 특이점입니다. 정의되지 않으니까 미분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0과 플러스 마이너스 i는 특이점이에요. 그런데 0만을 4점으로 갖는 뚫린 원판 플러스 마이너스 i는 포함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i, 마이너스 i를 4점으로 갖는 뚫린 원판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 i, 마이너스 i는 이 복소 변수 함수의 고립 특이점이죠. 그러면 특이점이 다 고립 특이점이 되느냐?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분수 함수인데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0 또는 자연수의 역수입니다. 그럼 이 0과 n분의 1은 특이점인 건 명백하죠. 자, 그런데 0을 4점으로 갖는 뚫린 원판, 이 뚫린 원판 내부에는 또 다른 자연수의 역수인 점이 존재하죠. 왜냐?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즉 그 말은 0은 특이점은 되지만 고립 특이점은 되지 않는 거예요. n분의 1이라는 특이점은 n분의 1을 4점으로 갖는 뚫린 원판, 또 다른 점 n-1분의 1이라든지 n 플러스 1분의 1을 포함하지 않는 뚫린 원판을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죠. n분의 1만 4점으로 갖는 겁니다. 즉 n분의 1은 자연수의 역수인 점은 고립 특이점이 되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던 거를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명백하죠? 0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 뚫린 원판. 근데 이 뚫린 원판 내부에는 자연수의 역수인 또 다른 점이 존재한다. 즉 0은 특이점은 되지만 고립 특이점은 되지 않는다는 거. 특이점과 고립 특이점 명백히 구별이 되시죠? 이전 단원인 코시의 적분 공식에서는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원, 유수 단원에서는 그와 같은 형태, 즉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피적분 함수 형태가 아닌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을 살펴볼 겁니다. 이 단원에서. 그 출발이 바로 원안면, 뉴러스 혹은 고리, 토러스, Z0가 빠진 뚫린 완판, 펑처드 디스크.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Z0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1인 원판, Z0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2인 원판. 이 내부에 존재하는 Z라는 점에서는 해석적인 함수예요. F라는 함수가. 고리를 생각하시면 되죠. 빗근으로 쳐볼까요? 이 부분에서만 해석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적인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복소 평면이에요.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바로 테일러 급수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었으니까. 자, 근데 복소 평면에서는 이 급수를 분수 형태의 급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다항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한 급수를 로랑 급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특히 다항식 형태의 급수의 개수,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의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항식 형태의 급수의 개수는 기억하기 편해요. 바로 뭡니까? 코시의 적분공식 형태를 떠올리시면 돼요. A의 n 팩토리얼 분의 f의 n차 개수죠. 코시의 적분공식이죠. bn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닫힌 경로는 바로 뭐냐면은 요 C0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예요. 그럼 요 고리에서 그려보면은 C가 요게 존재하겠죠? C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기억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드리자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스케치를 해드릴게요. 자, 고리에서 해석적인 함수예요. 자, 그래서 어떤 피적분 함수를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fz, 이걸 z 함수로 두겠습니다. f의 z 빼기 z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겁니다. 이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 그럼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을 다시 그려보면은 반지름 R2인 바깥 경로의 곡선을 C2라고 둡시다. 안쪽 반지름 R1인 경로를 C1, 그리고 이 고리 영역의 이메이점 Z에 대한 닫힌 곡선을 감마라고 둘게요. 아이디어는 코시 고르사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 이 영역이잖아요. 그죠? Z0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Z0가.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을 정의하는 이유는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분 구간의 아래끝, 윗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곡선의 방향을 줘야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 죠.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반지름 R2인 경로에 대한 C2에 대한 방향은, 양의 방향은 바로 정의가 되죠. 디파인이 이렇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
자, 근데 안쪽 경로가 두 개가 있죠. 닫힌 경로가. C1과 감마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쪽 경로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영역이 왼쪽에 놓이는 방향, 즉 심장 쪽에 놓이는 방향으로 걷는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파인 하죠. 그럼 명확해지죠. 그러면 C1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 원래 주어진 거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죠. 감마도 마찬가지. 그러면 요 C라는 고리 영역에 대한 닫힌 곡선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C2 유니온 마이너스 C1 유니온 마이너스 감마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C 닫힌 곡선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 F는 해석적이잖아요. 요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는. 그럼 코시 구르사 띠어럼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0이 되죠. 요 피적분 함수가 해석적이니까 요 C라는 경계곡선에서 닫힌 곡선에서 코시 구르사 띠어럼에 의해서. 그리고 경로적분의 정의로부터 피적분 함수를 생략할게요. C 마이너스 C2 여기 C2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감마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Z의 경계곡선인 닫힌 곡선인 Z를 내부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적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여기 잘못 썼어요. 여기 제타로 돼야 되겠죠? C2 C1 제타에 대한 함수입니다. 피적분 함수가 Z가 상수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경로적분을 두 번 하면 돼요. C2 C1. 자, C2 닫힌 경로입니다. 그럼 C2에 있는 점을 Z로 보는 거죠. Z로. 그러면 C2에 있는 점 Z에서 내점 Z0의 거리와 고리에 있는 점 Z와 Z0와의 거리를 비교하면은 분모가 훨씬 크죠. C2에 있는 점에서 Z0를 뺀 거예요. Z에서 Z0를 뺀 거예요. 그럼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닫힌 곡선 C2 위에서의 경로적분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Z-Z0를 분모분자에 곱해줘요. 그러면 등식 그대로 유지되죠?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걸 왜 하느냐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당시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거를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기억을 좀 더 돕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Z-Z0 Z-Z0 그죠? 조금 지울게요. 이거를 C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C1 경로 위의 점에서 Z0와의 차이, 그리고 고리 내부에 있는 점 Z에서 Z0와의 차이, 이번에는 반대가 되죠. C1 위에서는 1보다 크게 됩니다. C1 위에서는. 자, 그럼 이 경로 적분을 FZ Z-Z0에 대한 번분수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은 1 빼기 Z-Z0 Z-Z0 요게 DZ.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기하급수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요것만 표현해 볼까요? 기하급수로 나타내면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제타 마이너스 z0분의 z 마이너스 z0의 n제곱으로 나타나잖아요. 제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z 마이너스 z0는 상수죠? 이거 바깥으로 끄집어내지잖아요. 그러면 an이 계산이 되나요? an이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이걸 바꿔보면 an이 바로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분모에 있는 거 제타 마이너스 z0 그리고 이게 제타 마이너스 z0 빼놨죠. n 플러스 1 분자의 fz. C12에서는 반대로 되죠. 해석적인 함수를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에서의 당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이와 같은 급수를 로랑 급수라고 한다. 그래서 an과 bn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n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an 어떻게 주어지더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bn도 그리고 c라는 닫힌 곡선은 z0를 4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이어야 된다. 자, 이거를 특이점에서의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로랑 급수, 당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급수를 특이점에서의 로랑 급수라고 한다. 특히 bn을 잘 보세요.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인 bn을. 이 bn을 잘 보시면은,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돼요? n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형태 나타나죠. c라는 닫힌 곡선은 바로 고립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입니다. 따라서 복소변수 함수 f에 대한 특이적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C라는 곡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Z0를 특이점으로 갖는 거예요. F 복소변수 함수 F에 대한 Z0가 특이점입니다. 고립 특이점이에요. 비적분 함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 함수에 대한 적분은 복소변수 함수 F의 특이점에서의 로랑 급수. 로랑 급수로 나타냈을 때 B1이라는 것은 Z-Z0분의 1의 개수잖아요. 그 개수를 곱하는 거구나. 로랑 급수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Z 빼기 Z0분의 1의 개수잖아요. B1이. 그걸 곱한 거구나. 이와 같은 형태의 적분이 아닐 때는 로랑 급수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랑 급수의 당식 형태의 급수의 개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Z-Z0분의 1의 개수를 디파인 합니다. 바로 복소변수 함수 F의 특이점 Z0에서의 유수. 바로 이 단원명이죠. 레지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없는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조건 값은 유수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유수에다가 이파이 i를 곱하면 돼요. 선생님, 유수를 계산하려면 로랑 급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당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 근데 전혀 복잡할 게 없는 게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실변수에서의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
이 실변수 함수에서의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를 그대로 복소 평면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코시 구르사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복소 변수 함수가 이그젠플로 들었듯이 특이점이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곡선 C 내부에 특이점이 Z1, Z2, N개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이점 Z1만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 특이점 Z2만을 갖는 닫힌 경로, 얼마든지 디파인 할 수 있잖아요. 특이점 Z1만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 그러면 고리 영역을 만들 수 있죠. 그럼 고리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은, 닫힌 곡선은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냐면은 C 유니온 마이너스 C1 유니온 마이너스 CN. 그럼 이 닫힌 곡선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 F는 특이점이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적이죠. 따라서 뭐가 성립합니까? 코시 구르사 띠어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라는 경계곡선 위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CK라는 각각의 경로 적분값에 합이 되는 거죠. C1, Z1만을 4점으로 갔습니다. 그럼 바로 또 뭘 이용할 수 있어요? 방금 앞에서 했던 거. 유수를 이용하면 되죠.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시킬 수 없는 특이점을 갖는 피적분 함수에 대한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은 유수를 이용한다. 유수는 분수 형태의 급수에 특이점 Z, 여기서는 지금 특이점을 ZK로 뒀기 때문에 바로 Z 빼기 ZK분의 1의 개수가 유수가 되겠다. 그러면 이 유수가 몇 개 주어지는 거예요? 특이점 N개니까 N개의 유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닫힌 곡선 C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적분값은 2πi의 특이점, 유수 B1, B2, Bn이 되겠죠. 자, 이거를 코시의 레지듀 띠어럼, 코시의 유수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는 이와 같은 적분을 계산할 때 썼던 겁니다. 요때 요 FZ는 요 C라는 닫힌 곡선에서 유계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값은 2πi의 FZ0. 구별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GZ라는 함수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GZ라는 함수가 Z0를 고립 특이점으로 갖는 겁니다. 복소 변수 함수 F가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에서 고립 특이점을 N개를 갖는 거예요. N개를. 그러면 각각의 고립 특이점에서의 로랑 급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로랑 급수를 몇 번 계산해야 돼? N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이점이 N개가 주어진다면 로랑 급수를 N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N개를. 그 N개의 로랑 급수에서 ZK라는 고립 특이점에 대한 유수는
Z 빼기 ZK분의 1의 개수가 유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 유수들의 합으로. 그러면 피적분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복소적분, 경도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시스 레지듀 띠어럼. 유수 계산하는 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실변수 함수에서의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에 대한 뚫린 원판에서의 당시 형태의 급수, 분수 형태의 급수.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코시의 유수 정리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구별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유수를 이제 보다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고립 특이점을 좀 더 세분하려고 합니다. 자, 뚫린 원판에서 당시 형태의 급수, 분수 형태의 급수입니다. 자, 당시 형태의 급수의 개수 an,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떠올리시면 기억하기 편하시죠? 자,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특히 g 빼기 g0분의 1의 개수 b1을 유수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 로랑 급수에서 복소 변수 함수 f의 고립 특이점 z0에서의 당식 형태의 급수,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로랑 급수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분수 형태의 급수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중에 0이 되지 않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최소의 양의 정수를 BM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BM이 0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다 0이에요. BM보다 작은 곳에서는 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M번째가 0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다 0입니다. 이럴 때 이 Z0라는 복소 변수 함수 F의 특이점을 M차극이라고 부릅니다. 폴 오브 오더 M. 만약에 첫 번째 B1이 0이 아니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자, 그럴 때를 폴 오브 오더 1이 되기 때문에 심플 오더, 심플 폴, 단순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국의 개수가 바로 유수가 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 형태의 급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식 형태의 급수가 마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즉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의 특이점을 제거 가능한 특이점, removable singular point라고 합니다. 제거 가능한 특이점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가 바로 리만 정리입니다. 자, 리만 정리는 뭐냐? 고립 특이점 Z0가 제거된 영역, 즉 뚫린 원판이죠. 특이점이니까 이 특이점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복소 변수 함수 F는 명백히 해석적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이 들어갈 거냐면 유계라는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해석적이니까 F에 대한 도함수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함수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 존재하니까 바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이거 생각할 수 있죠. C 내부에 Z가 존재하는 겁니다.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놨어요? 유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그럼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쓰면은 바로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가 0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유계잖아요.
경로적분을 좀 더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원으로 선택해도 되죠. 그럼 반지름이 R인 원. 그 반지름 R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가 모두 0인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상세하게 또 살펴보고요. 고립특이점 Z0에서 복소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고 유계이면, 즉 고립특이점이 제거된 영역이란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립특이점 Z0는 뭐가 되겠다?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 된다. 이 결과를 리만 정리라고 합니다. 제거 가능 특이점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 자, 이번에는 반대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가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모두 사라지는 것을 제거 가능한 특이점. 이번에 모두 살아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한 특이점을 Essential Singular Point, 본질적 특이점, 혹은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진성 특이점. 그러면 본질적 특이점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가 뭐가 있느냐? 바로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란 뭐냐? Z0가 복소변수 함수 F의 본질적 특이점이면 이 복소변수 함수를 임의의 복소수에 근접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본질적 특이점에 수렴하는 수열을 이용해서. 그래서 복소변수 함수를 임의의 복소수에 근접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입니다.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복소변수 함수를 임의의 복소수에 접근시킬 수 없다. 근접시킬 수 없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FZN 빼기 W0에 대한 크기가 어떤 양의 정수보다 크다는 말이잖아요.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뭐를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N0분의 1보다 작게 되죠. 그럼 GZN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F가 해석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가 되잖아. 그럼 G라는 함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유계가 되잖아.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에 대한 특이점은 제거 가능한 특이점. 모순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은 특이점은 복소변수 함수 F의 본질적 특이점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모순이 나온다? 복소변수 함수를 임의의 복소수에 근접시킬 수 없다고 하니까.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티어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 제거 가능한 특이점, 본질적 특이점이 나오면은 리만 정리,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티어럼이 바로 떠오르시겠죠? 자, 이번에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경로적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코시의 유수정리 복소적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또 다른 복소적분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아규먼트 프린시플. 바로 볼까요, 이게? 자,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분자가 분모에 대한 도함수로 주어져 있죠. 실변수 함수에서는 부정적분이 로그 함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를 갖는 적분값은 ZF. ZF가 바로 뭐냐면은 F에 대한 근의 개수. PF는 뭐냐면은 F에 대한 극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에서 극의 개수를 뺀 거에다가 2파이 i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거. 이 결과를 편각 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g 빼기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분자는 g 빼기 2에 대한 도함수죠. 그럼 이와 같은 형태죠. 그런데 이 적분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에 의해서. 그리고 분모를 FZ라고 두면은 이 원판 내부에서 근이 하나 존재하죠. 방식 형태의 급수니까 극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근의 개수에서 극의 개수를 뺀 거는 1이죠. 이거를 편각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편각의 원리는 앞에 기출문제에서 복소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유용한 정리인 루시의 정리의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단원인 요 유수 단원에서 기출문제에서 상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유수를 찾으려면은 다항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로 표현해서 1차의 개수를 찾아야 되나요? 분수 형태의 1차의 개수를 찾아야 되나요? 그게 유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맥클로린 급수나 테일러 급수를 확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형태예요. 로랑 급수에 대한 결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딱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미분계학에서 비틀림률이라든지 노멀 커베처라든지 지오데시 커베처라든지 가우시안 커베처에 대한 결과를 기억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형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유수를 찾으면 코시의 유수 정리를 이용해서 복소 적분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첫 번째 형태가 뭐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복소 변수 함수 FZ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분모가 G 빼기 G0의 M제곱으로 나타나죠. 분자는 파이Z입니다. 이 분자에 있는 파이Z는 해석적 함수예요. 그리고 Z0가 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고립 특이점이 되려면 파이Z0는 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0이 안 돼야지 Z0가 FZ에 대한 고립 특이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이는 해석적 함수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복소 변수 함수 F의 고립 특이점 Z0는 복소 변수 함수 F의 M차 극이 되는 거예요. 폴 오브 오더 M. 그때의 유수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코시의 적분 공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때의 유수는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맥클로린 급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로랑 급수를 구한 뒤에 유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거의 출제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FZ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그럼 Z0가 고립 특이점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Z0에 대한 파이에 대한 함수값은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는 해석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고립 특이점 Z0는 복수 변수 함수 F에 대한 M차 극이 되더라. 그때의 유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또한 분수 형태인데, 자, 두 번째 형태는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PZ 오브 QZ로 주어지는데, PZ와 QZ가 다항식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다항식 형태로 주어지니까 명백히 해석적이죠? 그러면 이 분수 형태 함수에 대한 고립 특이점이 Z0가 되려면 자연스럽게
PZ0는 0이 아니고 QZ0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고립특이점이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하기 편하죠. 이때의 유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심플 폴입니다. 단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유수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로랑 급수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형태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첫 번째 형태가 FZ가 복소 변수함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더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모가 거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Z0가 복소 변수함수에 대한 고립 특이점이 되려면은, 파이 G0는 0이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파이는 해석적인 함수가 돼야 되죠. 그럴 때 Z0는 복소 변수함수 F에 대한 M차극이 되더라. 폴로보드 M. 그때 유수는 어떻게 주어지더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떠올리시면 된다. M 빼기 1차 미분계수.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마찬가지로 분수함수인데 다항식 형태의 분수로 분자 다항식 형태, 분모 다항식 형태. Z0가 이 분수함수의 고립특이점이 되려면은 PZ0는 0이 아니고 QZ0는 0이 돼야 되더라. 그러면 Z0는 이 분수함수의 단순국이 된다. 그때 유수는 어떻게 주어진다? PZ0를 Z0로 나눈 값이 바로 유수가 되겠다. 그럼 이 두 가지 형태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경로 적분값은 바로 유수 정리가 적용이 되죠. 유수가 찾아지잖아요. 굳이 로랑 급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죠.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니면 맥클로린 급수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로랑 급수로 확장해서 유수를 구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기출문제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수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출제된 기출문항이 2008학년도 14번 문항으로 복소 방정식이 중심이 2,0, 반지름이 2인 연륜원판에서 오직 한 개의 복소수근을 가짐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 복소수근이 또한 실근임을 보이는 문제예요. 실변수 방정식이라면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소평면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용하면은 간단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전 단원인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의 2023학년도 기출문제에서 힌트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정리가 주어져 있었냐면은 루쉐의 정리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루쉐의 정리가 뭐였었냐면은, 자, 주어진 복소 방정식에서 Z-2를 FZ로 둘 거예요. 그리고 GZ를 2의 마이너스 Z로 두면은 주어진 원판에서 FZ 다항 함수로 볼 수 있죠. GZ 올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 명백히 해석적이죠. 자, 그리고 원둘레 위에서 중심이 2,0 반지름이 2인 원둘레 위에서 FZ의 크기. FZ의 크기는 2죠. 자, 그리고 GZ의 크기. 2의
마이너스 z에 대한 크기. 자, 이거는 약간의 트릭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빼기 z 빼기 2에 대해서 해주면은 요 gz가 2보다 크다는 것을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2보다 작다는 것을. 자, 그러면 2보다 작다는 것은 fz와 gz와의 합인 이 방정식으로 주어지잖아요. 이 0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fz와 fz 더하기 gz는 근의 개수가 같다는 결론이 루시의 띠에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을 유수 단원에 편성해 놓은 이유는, 자, 개념을 살펴봤지만 생각 원리가 있었습니다. argument principle. 그 루시의 띠에롬의 증명의 아이디어가 생각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시의 띠에롬을 이용하는 문제로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근데 루시의 띠에롬이 기억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죠. 2008학년도 문제예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죠. 방금 언급해드렸던 2023학년도 문제를 보면은 루시의 띠에롬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언급해놨습니다. 자, 방금 언급했듯이 z 빼기 1을 fz, 2의 마이너스 z를 gz로 두면은 캐피탈 fz는 fz와 gz의 합인 함수로 주어지죠. 그러면 f와 g는 중심이 2,0, 반지름이 2인 열린 원판에서 해석적인 것이 명백합니다. 자, 그리고 원둘레 위의 점에서 fz의 크기는 2고 gz의 크기는 2보다 작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fz와 fz 더하기 gz는 근의 개수가 같다는 것. 이게 바로 루시의 띠에롬. 편각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 결정적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원둘레 위의 점에서 fz와 gz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그 말은 원둘레 위의 점에서 캐피탈 fz라는 이 함수가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둘레 위, 즉 중심이 2,0,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경로적분을 계산할 거예요. 그 경로적분이 바로 편각의 원리입니다. fz 주어진 원판에서 근의 개수 하나죠. 명백히 z = 2. 그리고 실근이죠. 이 결과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이 결과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은 어려운 문제라는 거. 그래서 루시의 띠에롬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가 바로 편각의 원리입니다. 그 편각의 원리를 증명하는 또 결정적 아이디어가 원둘레 위의 점에서 fz와 gz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fz 더하기 gz인 캐피탈 F라는 함수가 0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적분, 바로 편각의 원리를 적용시킬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캐피탈 FZ에 대해서 Z-2로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캐피탈 F에 대한 도함수. 그러면 편각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의 피적분 함수에 해당되는 거죠. 경로적분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경로적분을 계산하면은 이 경로적분, 이 경로적분. 자,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한 경로적분은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자, 이 피적분 함수에 대한 경로적분은 경로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경로적분 값은 2파이i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에 대한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적분은 평각의 원리. 즉, 근의 개수에서 극의 개수를 뺀 거에 2파이i배를 한 거죠. FZ, Z 빼기. 자, 주어진 원판에서 근의 개수 1개. 해석적이죠? 극의 개수는 0개죠? 그리고 캐피탈 FZ가 원둘레 위의 점에서 0이 안 됐었잖아요. 즉, 그 말은 캐피탈 F에 대한 극의 개수는 0개죠. 그 말은 캐피탈 F에 대한 근의 개수와 근의 개수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평각의 원리를 이용한 루시의 띠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2008) 2008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9학년도 30번 문항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미 한번 코시 루이만 이퀘이션 해석함수 단원에서 살펴봤어요. 실변수 함수일 때와 복소변수 함수일 때의 미분에 대한 차이. 0이 아닐 때는 0일 때는. 자, 이때 t가 실수냐 복소수이냐. 합답형 문항입니다. 기억은 실수고 니은 디귿 리은은 복소수예요. t가 실수일 때 이 실변수 함수는 t = 0에서 연속이냐. 그러면 0에서의 극한 계산하면 되죠. 0에서의 극한 계산하려고 하니까 0의 수렴 6개인 수열, 6개인 함수. 0의 수렴 6개인 함수에 대한 곱, 바로 스퀴즈 띠어럼, 샌드위치 띠어럼, 조임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죠. 극한이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된다? 0에서 연속이 됩니다. 자, 니은은 이제 복소 변수로 보는 거예요. 복소 변수일 때 원점에서 연속이냐? 그러면 원점에서의 극한을 또 계산하면 되죠. 원점에서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t가 복소수예요. 그러면은 원점의 수렴, 0의 수렴. 자, 그런데 복소수일 때의 코사인 함수는 6개가 아니죠. 즉 스퀴시 띠어럼, 조임 정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6개이지 않은 거는 상세히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겠다. 자, 이것은 복소수에서 원점이 제거되어 있죠? 즉 뚫린 원판이에요. 뚫린 원판에서 명백히 해석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급수로 나타낼 수 있죠. 특이점에서의 급수, 로랑 급수. 로랑 급수 구하는 거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맥클러린 급수 혹은 테일러 급수를 복소 변수로 확장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요 디귿에 의해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어떤 개수냐면은 바로 1차항의 개수죠.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에서 1차항의 개수. 즉 유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적분,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없는 형태죠. 자, 그럴 때는 코시의 유수 정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디귿에서 유수가 계산이 되면 그 유수에다가 2파이i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인 게 명백하죠. 기억은 참인 게 명백하고 디귿, 리을을 상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조임정리 쓰면은 명백하죠. 자, 그리고 니은은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코사인 함수가 유계가 아니라는 거. 명백하죠? 유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원점에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연속이 안 된다. 자, 이것은 특이점에서의 로랑 급수. 자, 어떻게 찾느냐면은 매클로린 급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함수에 대한 매클로린 급수. 자, 그걸 복소 변수로 확장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참이 되나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죠? t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참이 되나요? 자, 그리고 분수 형태의 급수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팩토리얼 분의 1이네요. 그럼 여기다 2파이 i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i. 그런데 파이 i로 돼 2파이 i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글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인 것은 기억 티귿. 특이점을 포함하는 피적분 함수에 대한 닫힌 곡선에 의해서의 경로적분 값은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없는 형태에서는 유수를 정한다는 것. 2010학년도 36권 문항입니다. 중심이 0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적분. 그런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바로 경로적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은 해석적인 함수죠. 그러면 코시 구르사 티어럼에서 0.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적분 함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죠. 특이점이 원점입니다. 자, 그런데 닫힌 곡선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럼 이 원에 의해서 유계대인 영역 내부에 특이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없는 피적분 함수 형태입니다. 그럼 뭘 계산해야 돼요? 코시의 유수장애. 그럼 유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유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랑 급수를 계산해야 되죠. 유수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아니죠. 함수의 두 가지 형태. 첫 번째 형태가 어떤 형태였었죠? 첫 번째 형태가 해석적인 함수 분모가 m제곱. z0가 고립 특이점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 g0가 0이 안 돼야 되죠. 두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였나요? 바로 분수 형태. 당식 형태의 분수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닐 때는 로랑 급수를 구해서 유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로랑 급수 구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매클로린 급수나 테일러 급수를 뚫리는 판으로 확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의 z분의 1에 대한 매클로린 급수에 z제곱을 구하면 로랑 급수가 바로 계산되죠? 그럼 유수가 계산이 됩니다. B는 바로 이 형태죠? 분수 형태.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정말 쉬운 문제.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은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하죠. 답안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미분계약에서 비틀림률, 공률 계산하는 결과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노멀 커베처, 지오데시 커베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분계약 복수 해석학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결과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있다. 단지 계산 과정이 깊은. 그 계산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그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죠. 첫 번째 경로적분 값은 코시 구르사 테르면서 0이 되죠. 두 번째 경로적분 값은 유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매클로린 급수.
이거에 대한 로랑급수. 뚫려놓은 판에서. 뚫려놓은 판이죠. 원점이 제거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수가 계산이 됩니까? 유수 3팩토리얼분의 1. 여기다가 2파이i를 곱하면 되죠. 그것이 유수정리. 그래서 첫 번째 복소 적분값 A는 코시의 유수정리를 이용하면 3분의 파이 i. 두 번째 복소 적분값 B는 PZ 오버 QZ 형태입니다. 분수예요. 이와 같은 형태는 로랑급수 계산할 필요 없죠? 결과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PZ, QZ.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특이점. 그러면 심플 폴이죠? 단순국입니다. 자,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Z가 0일 때 분모는 0이 되게 하지 않죠? 그래서 특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심플 폴, 단순국, 유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시의 유수정리 요 1의 값에다가 2파이i를 곱하면 되죠. 그럼 복소 적분값 B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6분의 1.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복소 적분을 계산하는 전형적인 문제. 2011학년도 29번 문항입니다. 같은 경로네요. 중심의 원점 반지름이 1인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적분 함수에 대해서는 코시-그로사 티어럼에서 0이죠. 해석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적분 함수 특이점이 0입니다. 그러면 닫힌 곡선 C 내부에 놓이죠. 유수를 계산해야 되죠. 조금 출제자가 새로운 형태로 출제를 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죠. 이 적분값을 AN이라고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AN에 대한 이웃하는 항사의 B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2의 Z분의 1에 대한 로랑급수. 거기다 ZN을 곱하면 뚫려놓은 판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에 분모의 차수가 1차항인 개수, 유수만 계산하면 되죠. 스케치 됐죠? 자, 그럼 상세히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해석적이기 때문에 코시-그로사 티어럼에서 0이 되겠습니다. 자,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맥클러린 급수. 이 맥클러린 급수를 이용하면 로랑 급수 뚫리는 판에서 특이점 0이 제거된 뚫리는 판에서의 로랑 급수. 그러면 분모의 차수가 1차항인 개수가 유수가 되겠습니다. n은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는 유수가 2팩토리얼 분의 1. n이 2일 때는 3팩토리얼 분의 1. 그럼 유수가 바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유수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 복소 적분값은 여기다가 2파이i를 곱하는 거죠? 2파이i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하는 항사의 B의 극한 바로 계산이 됩니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웃하는 항사의 B에 대한 극한 0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 28번 문항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문제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닫힌 곡선입니다. 복소 적분값 계산하는 거. PZ 오버 QZ죠. 그럼 특이점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는 안 되죠. 넘어서 버리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닫힌 곡선. 그러면 특이점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하죠.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럼 유수 바로 계산되죠. 유수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럼 P, N 파이.
분자를 pz 코사인 z, 분모를 사인 z qz, q 프라임 n 파이, n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 유수죠? 코시의 유수정리. 여기다 2파이 i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로 조건 2파이 i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적분값은 P0 오브 Q 프라임 0 더하기 P 마이너스 파이 오브 Q 프라임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P 파이 오브 Q 프라임 파이 이거죠? 전혀 어려울 게 없겠죠? 이 형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됐나요? 그래서 복수 적분값은 3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 28번 문항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립 특이점을 갖는 복소 함수를 복에서 찾는 거예요. 자, 조건은 뭐냐면은 임의의 복소수 W에 대해서 0에 수렴하는 복소 수열에 대한 함수열이 W의 임의의 복소수에 근접하게 되네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결과를 또 이용하는 문제죠. 2013학년도니까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럼 바로 0이 뭐예요? 이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본질적 특이점이라는 거. 바로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티어럼이죠. 복에서 뭐 찾아라는 거예요? 원점이 본질적 특이점인 함수를 찾는 거죠. 즉 로랑 급수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살아있는 겁니다. 로랑 급수 구하는 거 전혀 이제 어려울 거 없죠?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를 복소변수로 합장하면 된다. 기억에 대해서는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를 뚫린 원판으로 확장하면 되죠. 니은은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2z 빼기 1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맥클로린 급수에 대한 사칙 연산 또한 맥클로린 급수. 디귿은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를 1, 상수 1로 나누게 하면 되죠. 맥클러린 급수 혹은 테일러 급수에 대한 사칙 연산 또한 맥클러린 급수, 테일러 급수라는 실변수 함수에서의 결과를 복소변수로 확장하는 것뿐입니다. 자, 기억 사인 z에 대한 맥클러린 급수. 자, 이거를 뚫린 원판으로 확장. 확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살아있죠. 즉 기억이 특이점 0이 바로 본질적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죠. 자, 이제 DN에 대한 특이점 0이 본질적 특이점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니은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에 대한 맥클러린 급수. 따라서 2z 빼기 1에 대한 맥클러린 급수. 그리고 사인 z는 계산해 놨죠. 자, 이거를 요거로 나누게 하면 되겠죠. 직접 나누게 할 겁니다. 초중적 나눗셈. 자, 그러면 목.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랑 급수의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 분수 형태의 급수가 되겠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죠.
즉 니은은 고립특이점 원점이 바로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거치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 상수 1을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로 나누게 하면은 로랑 급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심플 폴이죠. 폴 오브 오더 1이 되겠습니다. 딱 분수 형태의 급수가 1차항만 남죠. 단순국입니다. 참고로 유수는 1이죠. 그래서 고립특이점 0이 본질적 특이점이 되는 것은 기억밖에 안 되죠.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티어럼을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2014학년도) 전공비 논술형 2분 문항입니다. 선형대수학과의 통합문항이에요. 선형대수학에 대한 개념은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선형변환. 선형변환이라는 것은 호모지니어티 프로퍼티와 즉 동차성, 실수배입니다. 그리고 가산성. 1차 함수에서 갖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함수. 선형변환. 그리고 커넬, 레인지의 덧셈에 대한 항두근으로 보내는 도메인의 원소들의 집합. 선형대수학과의 통합문항입니다. 자,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면은 복소변수 F1은 Z, 복소변수 F2는 G바, 켈레 복소수, 그리고 복소변수 F3는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복소변수 F4는 2의 Z바. 그러면 F1과 F3는 명백히 해석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F2와 F4는 복소 평면의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그런데 F1과 F3는 명백히 해석적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복소 벡터 공간, 이 4개의 함수로 복소 벡터 공간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A1, A2, A3, A4는 복소 상수입니다. 이 복소 벡터 공간 V에서 복소 평면으로의 함수를 T라고 둬놨습니다. 그리고 이 T에 대한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C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즉 T라는 맵을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적분으로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T라는 맵이 선형사상이냐? 그럼 두 가지 성질, homogeneity property, 즉 동차 성질과 additivity property, 가산 성질. 를 만족하는지. 그럼 바로 경로 조건에 대한 성질을 묻는 문제죠. 선형사상을 보이는 건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소상수 알파에 지금 4개의 함수들 주어져 있잖아요. 벡터 공간의 원소니까 이거에 대한 결합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알파 fz 더하기 베타 gz, 이거에 대한 경로 조건 계산하면 되죠. 그럼 경로 조건에 대한 성질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선형사상인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선형사상의 커넬의 기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커넬이라는 것은 레인지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죠. 자, 그런데 F1과 F3는 해석적인 게 명백해요. 그럼 코시쿠르사 띠어럼에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F1과 F3는 바로 선형사상에 대한 커넬의 원소임이 명백합니다. 그럼 기저를 구하기 위해서는 과연 커넬의 임의 원소들이 F1, F3에서 표현되는지. 해석적인 함수는 커넬의 원소인 게 명백한데 또 다른 원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미지가 0이 되는 또 다른 복소 벡터 공간의 원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C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요. 그러면 Z반은 어떻게 주어지겠다? Z반은 G분의 1로 주어집니다. 이 Z반은 2의 Z분의 1. 그럼 F2하고 F4는 특이점을 갖고 있죠.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닫힌 경로에 대해서 경로 적분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Z분의 1에 대해서는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을 적용시킬 수 있죠. 로랑 급수의 유수 찾으면 되죠. 그럼 0이 되는 걸 확인하려면은 요때 이제 개수 A2와 A4의 관계에 의해서 0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커넬의 원소가 나타나죠. A2와 A4의 개수들로. 그러면 커넬에 대한 기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형 사상에 대한 숫자 2에 대한 프레이미지, 즉 요 경로 적분값이 2가 되는 복소 벡터 공간의 원소들을 요 커넬의 원소로 나타내는 세 번째 문제. 그냥 계산 문제죠. 증명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형사상인 걸 보이는 거. 경로적분에 대한 성질 이용하면 됩니까? 경로적분에 대한 데피니션. 그럼 구간에서의 적분. 이건 적분에 대한 성질이죠. 그럼 다시 경로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선형사상이 된다는 거 바로 확인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선형사상에 대한 커넬에 대한 기절을 찾는 겁니다. 커넬의 원소 두 개는 바로 찾았어요. 그죠? 코시-고르사 띠에럼에 의해서. F1과 F3. 자, 그런데 닫힌 곡선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면 연속함수에 대한 닫힌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0이 되면은 연속인 함수가 해석적일 수 있죠. 그게 바로 모레라 띠에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F2와 F4는 해석적인 함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커넬의 원소가 되려면은 복소 벡터 공간에 개수들에 대한 성질이 관계식을 찾는 문제죠. 자, 그래서 복소 벡터 공간에 있는 임의의 복소 변수 함수의 F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 0이라고 하면 F1하고 F3는 사라지는 거고 F2하고 F4는 0이 되기 위해서는 A2와 A4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겠다. 어떻게 주어지나요? F2 G분의 1, F4 2의 Z분의 1. 그래서 F2에 대해서는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라, F4에 대해서는 유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수를 계산하면은 1입니다. 따라서 복소 적분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죠. 그러면 소거돼가지고 결과적으로 F2의 개수인 A2와 F4의 개수인 A4의 합이 0이 되면은 커넬 원소가 되죠. 따라서 복소 벡터 공간의 커넬의 원소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F1, F3, 그 다음 A2와 A4의 개수들의 합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딱 정리되죠. 그러면 커넬의 기전은 F1, F2 빼기 F4, F3. 바로 커넬의 기저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숫자 2에 대한 프레이미지. 그 프레이미지를 이 커넬의 원소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F1과 F3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F2하고 F4에 대한 것은 계산해놨습니다. A2 더하기 A4로 나타낸다는 거. 그럼 바로
A2 더하기 A4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이 딱 나타납니까? 그러면 F 인버스 E, T 인버스 E의 원소들을 커넬의 원소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복소 벡터 공간의 임의 함수에 대해서 A1, A2, A3, A4 자리에 커넬의 원소로 나타내야 되니까 커넬의 원소 F1, F2 빼기 F4, F3. 그럼 이건 다시 조정이 되죠. F1, F2 빼기 F4, F3. 따라서 커넬의 기제의 합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서 T 인버스 E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원소들은 커넬의 원소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2017학년도 전공의 11번 문항의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복소평면에 D라는 영역이 뚫린 원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뚫린 원판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뚫린 원판에서의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뚫린 원판에서 해석적인 함수는 이 값을 넘지 않잖아요. 그죠?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유개인 함수입니다. 유개인 영역에서의 해석적인 함수예요. 그럼 우리 바로 뭘 이용할 수 있나요? 유개인 영역에서의 해석적인 함수예요.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아닙니다. 복소 평면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유개이면 이 유개인 해석적인 함수는 복소 평면에서 상수다. 리유벨 띠어럼. 그런데 유개인 영역이에요. 유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유개입니다. 그러면 그 유개인 영역의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간다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 제가 누차 강조했었죠. 자, 과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문제는 원점이 이 유개인 영역에서 유개인 함수의 제거 가능한 특이점, 즉 리만 띠어럼 이용하면 되죠. 자, 리만 띠어럼 이용한다는 것은 로랑 급수로 나타냈을 때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걸 보이면 되죠. 자, 그때 바로 뭘 이용할 거예요? 유개인 성질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z = 0에서의 로랑 급수의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 어떻게 나타납니까? b에는 여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2파이 i분의 1의 c 원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에서 fz z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 dz. 요거의 크기 계산하면 되죠. 자, 근데 fz가 6A였습니다. 그럼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분수 형태의 모든 개수들이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리만 정리 증명하는 거하고 유사하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2분의 1이라는 점에서의 유개인 영역에서 유개인 함수의 함수값이 1이에요. 그럴 때 3분의 1 더하기 i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3분의 1 더하기 i 2분의 1 크기가 1은 넘지 않죠. 그런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1의 좌극한을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 계산하면 요거 어떻게 돼요? 1의 좌극한 계산하면 1의 좌극한 요거 사라지죠? 1 나옵니다.
0의 우극한 계산하면 발산하죠. 그러면 6개인 영역, 0을 제외한 뚫린 원판이니까 1의 우극한에서는 1이 딱 나옵니다. 0의 자극하는 1의 자극하는 1이고 0의 우극한은 발산하죠. 그러면 Z의 크기를 R, 요 R은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 6개인 영역에서 6개인 함수의 최대값은 1이 되죠. 근데 그 최대값이 어디서 존재해야 된다? 경계점에서 존재해야 돼요. Z 이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은 원둘레 A에서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의 내부점인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네요. 근데 최대값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6개인 영역에서 복소변수 함수가 최대값이 경계에서 가져야 되는데 내부점에서도 1이에요. 그러면 6개인 영역에서 6개인 해석적인 함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f의 3분의 1 더하기 i의 값은 얼마다? 1이 되겠죠.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제가 이게 강조했었잖아요. 리우빌 띠어럼과 최대 절대값 원리. 리우빌 정리는 복소평면 전체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6개인 함수는 상수함수. 최대 절대값 원리는 복소평면의 일부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6개이면 이때 최대값은 그 6개인 영역의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제가 이걸 유주단원에 편성해 놓은 거는 제거 가능한 특이점을 보여야 되겠죠. 이 제거 가능한 특이점을 보이려면 유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즉 로랑 급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주단원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Z의 크기가 R로 뒀습니다. 자, R이 0과 1입니다. 자, 그러면 1의 좌극한 1이죠. 0의 우극한 발산하죠. 그러면 R이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인 영역에서 복소변수 함수는 6개죠. 그리고 명백히 해석적입니다. 6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예요. 6개인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 그러면 최대값은 이 6개인 영역의 경계에서 갖겠다.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둘레에 의해서 최대값을 갖겠죠. 얼마를? 1로 갖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원점이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냐. 그러면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이 사라진다는 걸 보이죠. 이게 바로 리만 띠어럼입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만 정리를 다시 한번 상세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모든 BM이 0임을 보이면 되죠. 자, 이때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킨다.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 경로적분 이용하면 되죠.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주어진 부등식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둘레의 길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R에 대한 0의 우극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로비탈 룰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분수 형태의 모든 급수의 개수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립 특이점 0은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나오죠. 최대 절대값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 경계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된다. 최대값 1을 가져야 되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원판의 내부점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는 유계인 영역에서 복소 평면에서 상수인 게 아니에요. 유계인 영역에서 상수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2021학년도 전공 B 8번 문항의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복소 변수 함수가 그리고 피적분 함수. F'Z니까 Z의 우승. 그럼 이건 다시 고쳐보면은 F Z 6제곱 빼기 1분의 Z의 8제곱에 이건가요? 그리고 C라는 경로는 중심이 2분의 1,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닫힌 곡선이죠?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물론 적용시킬 수는 있어요. 1의 6제곱근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1의 6제곱근 중 중심이 2분의 1, 0이고 반지름 1인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 그럼 결과적으로 코시의 유수정리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로랑 급수를 계산하지 않고 찾는 방법은 분자를 PZ, Z의 8승, 분모를 QZ. 그러면 심플 폴이죠. 단순극입니다. 1의 6제곱근 중에서 중심이 2분의 1, 0이고 반지름 1인 원의 내부에 포함되는 점만 찾으면 되죠. 스케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자를 PZ, 분모를 FZ. 그럼 FZ에 대한 1의 6제곱근. 이 6제곱근 중 중심이 2분의 1,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내부에 속하는 점들. 찾아보니까 6개 중에서 Z0, Z1, Z5 딱 3개만 포함되죠? 그럼 유수 3개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Z0, Z1, Z5에서의 유수들 계산하면 이 결과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죠. 어렵지는 않지만 미분계학에서의 곡률, 비틀림률, 박곡률, 가우스 곡률, 측지 곡률 계산한 거하고 마찬가지 문제죠. 따라서 복소 적분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전공비 9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 허수 파트가 주어져 있지 않네요. 그런데 복소 변수 함수가 정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은 허수 파트 구할 수 있죠. 문제는 적분을 이용해야 되니까 적분 상수가 주어지잖아요. F0이 꼴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원점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허수 파트를 구할 때 그러면 적분 상수가 해결이 되죠. 그럼 FZ가 구해집니다. 첫 번째 문제가 FZ 구하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1인 원에서의 경로 적분값.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FZ분의 1, FZ를 계산하면 FZ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인지, 왜냐하면 닫힌 곡선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코시의 유수 정리를 이용해야 될 건지, 어찌됐든 단순 계산이죠.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전혀 어려울 게 없지만 결과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손을 댈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코시 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은 허수 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분 상수. G'X가 0이니까 적분 상수는 상수죠. 자, 이 상수를 구하려면 0에서의 함수값이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상수가 계산이 되죠. Gx가 그래서 0으로 계산이 됩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Z를 구했습니다. FZ를 딱 구하고 보니까 피적분 함수가 뭐였냐면 FZ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를 Z로 나타내야 되겠죠. 왜 출제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고 보니까 복소 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FZ분의 1. 결과적으로 복소 변수 함수를 Z로 나타내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멈칫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를 Z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복소 변수 함수를 Z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FZ분의 1이니까 특이점이 원점이 되네요. 그죠? 그런데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로랑 급수를 구해야 됩니다. 유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맥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유수는 바로 계산이 됩니까? 유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까? 그러면 주어진 경로 적분 값은 유수에다가 2파이i를 곱하면 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파이i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수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의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유수단원을 리뷰를 하면은 뚫린 원판, 이 뚫린 원판에서의 로랑 급수,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로랑 급수, 뚫린 원판이에요. 그죠? Z0를 4점으로 갖는 Z0를 4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에서의, 그러면 로랑 급수가 다항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 여기서 AN과 BN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AN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떠올리시면 되죠. 자, BN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특히 분모의 차수가 1차 1대의 개수를 바로 유수라고 불러두라. 그래서 코시의 유수 정리. 즉 닫힌 곡선 C 내부에 Z0라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F가 해석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 복소 적분 값은 2파이i의 B와 유수를 계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하고 구별하셔야 되죠. 자, 닫힌 곡선이에요. 닫힌 곡선 내부에 Z0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GZ는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에서 해석적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 이렇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에서 요 개수 BN이 모두 사라질 때를 제거 가능한
특이점. 특히 제거 가능한 특이점과 관련된 유용한 결과는 리만 띠아라.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bn이 모두 살아있을 때를 본질적 특이점. 본질적 특이점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는 카소라티 바이어 스트라스 띠아라.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피적 분함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라든지 코시의 유수 정리 이외에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적분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이와 같은 복소 적분값은 바로 평가계 관리. 이 파이 i배를 해주는데 f에 대한 근의 개수에서 f에 대한 극의 개수를 뺀 거에다가 이 파이 i배를 하는 거죠. 이 평가계 원리는 루시의 띠어럼에 대한 증명에 유용한 아이디어가 되더라.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피적분함수 형태, 코시의 유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피적분함수 형태, 유수를 계산해야 되죠. 로랑급수. 그리고 분자의 도함수, 분모의 함수에 대한 분자의 도함수, 이와 같은 형태를 갖는 피적분함수에 대한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평가계 원리. 정리되셨나요? 지금까지 유수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수의 응용단원을 살펴볼 텐데 유수단원과 유수의 응용단원의 내용이 겹칩니다. 차이는 뭐냐? 유수단원에서는 마치 우리 실변수 함수에서 특이적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피적분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점이 구간 내에 존재할 때 특이적분, 그게 바로 유수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적분은 유계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적분. 기껏해야 실변수 함수에서는 적분이 존재하는지, 특이적분이 존재하는지 수렴하는 정도만 파악했어요. 그런데 유수의 응용단원에서, 즉 유계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특이적분을 유수의 응용단원에서는 복소평면으로 확장해서 수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렴 값까지 찾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지금까지 유수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수의 응용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